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라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의상부터 좀 신경을 썼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이런 의상들을 갖춰 입은 분들을 네.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네, 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또 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위클리벳을 한 4년째 진행을 하고 네.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짚히는 포인트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들이라든지 법안들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맞아요.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선거철이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 저희 위클리벳에서 2016년 총선 그리고 작년 대선도 짚어드렸고요. 맞아요.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동물보호 공약을 또 짚어드릴 텐데요.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신기한 게 선거 때마다 이 공약 발표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동물 쪽 공약이. 네. 지금은 사실 선거가 이제 2달도 좀 넘게 남았는데 사실 아직 경선도 안 한 곳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비 후보들이 정말 공약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발을. 그래서 이걸 예. 잘 걸러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이, 위클리벳 시청자들은요,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이제는 딱 들으면은, 이거는 실용성 있는 거다. 이거는 또 본인도 뭔지 모르고 그냥 써준 대로 읽은 걸 거다. 라는 구별을 식으로 하시겠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좀 중요한 공약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네. 서울시부터 좀 가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의 이제 꽃이 이제 서울시장인데요. 네. 서울시장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비 네. 후보가. 네. 이 중에 우상호 의원님이 반려동물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 가서 이분이 지금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11번째로 이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실제로 개 아빠시잖아요. 예. 네. 그 강아지 이름이 우봄이에요. 우씨에다가 봄. 우봄.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이름을 이쁘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봄이 아빠가 우봄이 무슨 아빠. 왜 공약을 예. 내셨냐면요. 반려동물 가족은 많은데 뛰어놀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최소한 각 자치구당 1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와.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 이름도 뛰놀개 이로 지어서 이거를 자치구에 1개 이상씩 늘리겠다. 그리고 이 반려묘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반려묘의 활동 특성을 고려한 뭐 활동 시설을 또 이것도 확보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기동물 보호소인데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는 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렇죠? 부분은 늘 저희가 예. 여러 번 짚어드렸죠. 뭐 우리 위탁도 많고, 아픈 손가락 같은. 네, 맞아요. 지경이 부족하고 또 사설 유기 보호소 문제도 많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이 좀 많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것도 또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의 집이라고 동물의 해서 집. 네, 이걸 또 서울 권역별로 만들겠다. 이게 두 번째 공약이었고요. 세 번째 공약이 제일 저는 재밌었는데 우리 내비게이션 중에 T맵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P맵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맵. 아마 이제 펫이겠죠. 네. 펫맵이겠죠. 그래서 뭐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 뭐 상점, 아니면 뭐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 아니면 반려동물 호텔링 서비스하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모은 이 지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P맵을 만들어서 뿌리겠다. 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기동물 입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반드시 보호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연계시켜서 다시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할 때 초반에 좀 도움이 되고자 입양 키트를 제공하시겠대요. 입양 키트? 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용품이나 물품들을 좀 주는 게 아닐까. 좀 더 쉽게 입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린. 그래서 그렇게 4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물 꾸러미 이게 별거 네.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때문에 사람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달라지거든요. 예. 일단 들으니까요. 이거는 진짜 우상호 의원이 안 되더라도 누구라도 좀 네. 해줬으면 하는 욕심나는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로 쫙 꾸며져 네. 있네요. 네. 예. 또 다른 분은 혹시 내신 게? 그렇죠. 이게 지금 경선이 또 박영선 의원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은 요 앞서서 3월 19일 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10분과 함께 서울을 듣다라는 이런 청책 간담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반려동물 보호자 10명이랑도 간담회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님이 거기 참석을 해서 네. 이런저런 의견을 냈더니 그걸 쭉 들어보시더니 서울시 직영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서울시에 동물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동물보건소가 네, 갑자기 귀에 확 꽂혔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곧 정리해서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보건소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없는 시골 이런 곳, 이분들이 뭐 읍내에 나가서 병원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보건소를 설치해서 공보이라고 하는 공중보건 의사들을 거기 배치시켜서 이제 진료를 보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농어촌 특별법에 이런 관련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그런 제도예요. 근데 과연 이 서울에 동물병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동물보건소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건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왜 동물보건소가 귀에 꽂혔냐면은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관리 열심히 합니다. 우리 반려동물 네. 건강관리 정말 잘하는데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반려동물 많이 키워요. 네. 근데 그분들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만약에 옆에서 자녀분들이 챙겨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홀한 분들이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끔씩 보건소에 그냥 데리고 오세요라는 말이라도 좀 해드리면은 일정 부분 병행해가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면 어떨까. 동물병원과 병행을 하면서 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접근성이 동물병원이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동물병원에 왔을 때 비용 부담을 좀 세금을 써서 줄여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 같은 거는 국가 방역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특정한 기간에 그 동물병원에 가면 5,000원에 맞을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방법을 쓰면 굳이 동물보건소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네네. 어르신들에게 그 느낌을 그러면은 동물병원이 네. 예, 어떤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을 네. 위한 생명윤리 교육이요. 이거는 네.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거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동물보호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전국 초등학교에 175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물보호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이제 동물보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명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이제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원헬스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예. 자, 지금 현직 시장이시잖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사실 동물과 관련해서는 꽤 이제 시정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럼 평가를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광역 네. 단체장 중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땐 독보적으로 동물보호 활동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아니 네. 실제로 이제 수의사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정말 잘하고 계신 거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미 2013년에 동물보호과를 서울시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서울시가 만드니까 이제 경기도도 올해 동물보호과가 생겨요. 4월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또 이번 주 주말에는 서울 반려동물 교육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보호자 반려동물이 같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실습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은 현 시장님이 되시던, 경선을 통과한 어떤 분이 되시던 동물보호 쪽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서울 시민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네. 예, 안철수, 예. 전 대표라고 얘기를 네. 해야 되겠죠. 네.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대선 때도 동물과 네. 관련된 공약을 꽤 좋은 것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 녹화 날짜 기준으로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아직 반려동물 공약이 발표된 건 없어요. 동물보호 공약이. 근데 지난 대선 때 뭐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뭐 농장동물, 심지어 동물보호법이나 행정조직까지 이걸 다 나눠서 공약을 되게 자세하게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되셨으니까 동물 공약을 또 정리해서 발표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네.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서울에 이어서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네. 곳이 경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경기도지사도 이제 핫한데요.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전 후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데요. 지난번 대선 경선 후보일 때 이미 동물보호 8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시 어떤 공약이 있었냐면 동물방역국 신설. 이거 신설됐습니다. 됐어요. 지자체 방역 전문 인력 확보 이거 됐습니다. 네. 동물 등록제 실효성 확보해가지고 고양이도 동물 등록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시범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에 국비 예산을 지원하겠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지자체로 이제 직영화, 위탁 말고 직영을 늘리겠다. 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대로 동물보호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의 공약이었고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실 텐데 또 이렇게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되는 면이 있어요. 네. 사실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개고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란시장에서 네네. 예, 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네. 실효성이 있는 그 정책들을 좀 시행해서 좀 타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로서 동물 관련 공약들 어떤 공약들 내놓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이분이 만약에 이제 그 공약들을 실현하시게 되면은 서울시를 앞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예, 네. 기대를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근데 예, 이 모란 시장 관련된 부분은 잘하긴 하셨는데 지금 아직 공약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이런 아직 거는 과정 중에 있긴 네, 하죠. 이거는 예. 이제 다 마무리를 하시고 네,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양기대 또 광명시장님이 출마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좀 재밌어요. 이 경기도가 G라는 브랜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 인증 축산물 축산물 업체라든지 그리고 고깃집 이런 곳에 G 축산물 인증 마크 같은 걸 부여하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증한 축산물이다. 이거는 네. 믿고 먹어라. 네. 그래서 이분이 G 안심동물병원 인증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경기도가 보장하는 동물병원. 여기에는 이제 G 마크를 보고 믿고 가라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분도 또 하나 재밌는 건 경기도에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보험이 아니라 우리 사람 의료보험처럼 경기도만이라도 매달 의료보험비를 내고 동물 의료보험비를 내고 내 강아지나 내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지 금액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공약들을 내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 동물과 관련된 보험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집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면서 예. 보면서 이제 저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대중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공보험으로 가기까지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지난 대선 때도 이런 공보험을 살짝 몇 분이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경기도 안에서 먼저 해보겠다 이런 정책인데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렇죠? 이번에 선거가 지금 제가 큰 것만 짚어드렸지만 기초지자체장 또 기초의원들까지 하면 정말 엄청나죠. 쏟아지고 또 예, 이번에 맞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도 있잖아요. 10석이 넘게 있는데 이런 거 합치면 아마 앞으로도 선거철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공약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우리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비반려인들까지 더불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공약들이 지켜지는 선거와 그 이후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바람 가져봅니다. 또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공약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